어제 3단계 등교를 마지막으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등교가 완료되었습니다. 4번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전례 없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달성한 의미 있는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 349명 중 지역사에서 감염된 환자는 313명이고 이 중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의 감염 환자 중 수도권 환자 비율은 96.8%로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쇄적인 집단 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 등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의 소규모 모임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소모임, 어떤 생활 공간에서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나 방역 수칙 준수가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감염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어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을 비롯하여 총 21,15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304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클럽, 감성주점 등 5,115군데에 대한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131개 특별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2개업소를 발견하고 행정지도하였습니다. 6월 8일 저녁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41,917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9,876명, 해외 입국은 32,041명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사람은 총 3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이탈로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1명이며 현재는 18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3단계 등교를 마지막으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등교가 완료되었습니다. 4번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전례 없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달성한 의미 있는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R코드 의무기간에 이달 말까지가 계도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 계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점검은 하되 처벌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는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의 비치가 의무적으로 강제화되어 있고 이 강제화되어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시 말해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혹은 집단 모임 금지 명령, 다시 말하면 그 업장을 폐쇄하는 명령을 지자체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계도 기간까지는 바로 이러한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우선 그 해당 지자체의 1차적인 조사 결과가 중요하고 지자체의 의사 판단이 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비용의 분담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를 현장의 지자체들이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역학조사 과정이나 이후에 이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 뭐 거짓을 말하거나 지연된 정보의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고의적이었는지 그렇지 않고 단순 실수였던 것인지 혹은 그 부분들이 이후에 교정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구상권적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게 좀 행정 이런 처분성의 좀 남용 사례에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후 법정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지자체에서 선점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조사 내용과 그리고 그 의도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선결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판단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질의하신 대로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구상권 청구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